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물건을 준비해 봤습니다. 굉장히 투자금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고, 공시가격도 1억 미만짜리 아파트로 취득세, 중과세도 피해갈 수 있는 물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은 사건 번호는 2022타경 744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에 소재하는 옥산 주공아파트가 경매물건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고요. 대지 지분은 한 14평, 건물 실평수는 약 한 12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건물 면적보다 대지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물건인데요.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1억 4,700에 잡혀서 나왔다가 지금 한번 유찰돼서 1억 29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재건축을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건데 1억 초반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살펴보면은 총 동수는 11개 동짜리 아파트고요. 총 세대수는 44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뭐냐면은 사용 승인 일자가 1988년 4월 달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지어진 지가 30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 바로 재건축 연한이라는 게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지어졌다 보니까 벌써 지어진 지가 34년이 됐죠. 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고 층수는 5층짜리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재건축 투자할 때는 이 저층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층 아파트가 지금 경매물건에 나왔는데요. 면적 유형은 43제곱미터짜리와 52제곱미터짜리가 있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43제곱미터가 경매물건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이 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5층의 경매물건이 나왔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쉽게도 엘리베이터는 없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5층이다. 막상 들어가서 살면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저 역시도 예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에 5층 한번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그 마트 가서 장 보고 왔을 때 이 짐이 많잖아요. 그걸 들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가려고 할 때 일단 뭐 한숨부터 나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점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 아파트가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봐보시면은, 자, 먼저 호배 배치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이 506호 라인은 그 중간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어진 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510호나 501호처럼 양 사이드에 있는 그런 호수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외풍이 좀 심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결로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잘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중간 라인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양호하다. 다만 5층짜리 아파트의 탑층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단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도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실평수가 12평이 조금 안 되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구조는 괜찮아요. 주방 및 거실, 그 다음에 방 2개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서 위치를 한번 같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마트하고의 접근성이 워낙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다. 아무래도 아파트 입지 조건으로서는 양호해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놓은 걸 보니까 저 이마트까지 도보로 한 3분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마트하고 접근성도 좋은데 해당 아파트 남쪽 일대를 한번 봐보시게 되면은 아양 택지개발 사업지구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택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다. 주변에 주거 지역이 새롭게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단지에도 좋은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당 아파트 바로 북쪽으로는 안성 제1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하고도 접근성이 좋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아파트 입지 여건으로는 양호한 편에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 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이슈가 많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해당 아파트 단지와 거리감은 다소 있지만 안성시청 동쪽에 있대
동심산업단지라고 하는 그 메모드크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약 한 50만 평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진다라는 것도 이 안성 지역의 또 하나의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반도체 벨트를 통해서 그 대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올 예정지가 바로 안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나중에 일자리가 많아진다라는 점도 해당 지역에 좀 투자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마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사진 한번 봐보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봐보시니까 그렇게 사이즈가 작은 이마트도 아니네요. 상당히 규모가 좀 있는 그런 이마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 뒤편을 한번 봐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양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주거단지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로서 입지 조건은 괜찮은 그런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해당 견말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인데 지금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건축에 진행 중인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 같은 데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입주권 승계 제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계 이후로는 입주권 승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는 입주권 승계가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일정한 단계 이후로는 가서 이제 매매나 경매로 물건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입주권 승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주의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입주권 승계 제한 같은 경우는 바로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해당된다는 점. 그럼 지금 현재 견말문건에 나와 있는 안성 같은 지역은 그 규제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입주권 전매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투자 기간을 굉장히 길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전매 차익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이 소액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그 시세 정보를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타입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2022년 6월 15일 날 3층의 실거래가 한번 됐는데요.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은 1억 4,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금액대 같은 경우는 지금 5층이 1억 5천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있고 3층이 1억 4,500만 원에 나와 있는 그런 물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물론 이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서 가격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가 있겠죠.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사진상 보셨을 때 샤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리모델링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 받아서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입지가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인데요. 실제로 지금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전세 가격을 한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은 최근에 실거래가 된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눠보면은 최근에 전세가 실거래가 된 거는 거의 8천에서 9천만 원 사이에 실거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죠. 특히나 가장 최근인 6월 19일 날 9천만 원의 전세가 거래가 된 거는 5층이 거래가 됐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전세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다. 이 물건에 낙찰 받으시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하셔야지 9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이 차례에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최저가가 한 1억 300만 원 정도의 최저가를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전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9천만 원 정도 전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그런 물건들 중에서는 소액으로 접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는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권리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면은 해당 사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바로 2002년 2월 9일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으므로 매각으로 전부 다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면은 지금 현재 임차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의 전입신고일자를 한번 봐보면은 1988년 4월 29일자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 맞고 보증금을 지불한 임차인이 맞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이차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수인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아파트 단지가 1988년도 4월 달에 사용 승인 받은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들어와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의 가능성은 조금 많이 낮겠죠. 많이 낮지만 이 투자에는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차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내용은 피해갈 수가 있지만 이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 아파트가 아예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요, 이게 또 주택수 하나를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이걸 하나 더 사는 바람에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하셔서 취득을 하셔야 되겠죠. 또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이겠죠.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